2025년 4월 4일 파면된 윤석열의 임기 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서 그동안 숨죽이며 숨어있던 친일파들이 자기 세상이 온 것처럼 자신들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친일파의 완전한 청산이 없이는 진정한 독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왜 대한민국의 완전한 친일파 청산은 이토록 오래도록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파묘 영화에서 최민식의 극중 주인공 이름이었으며 해방 후 친일파 청산을 위해 만들어진 반민특위의 초대 위원장을 맡았던 김상덕의 이야기를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후 민중은 당연히 친일파 청산을 요구했습니다. 제1국회에서도 이런 민중의 목소리를 따라 독립운동가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반대를 무릅쓰고 반민법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당시의 국회의원들은 독립운동가 출신이 많았기에 법안 발의는 순조로웠고 1948년 9월 22일 드디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국회 산하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초대 위원장으로 김상덕 의원이 선출되게 됩니다. 김상덕은 일본 유학 때부터 유학생들이 모여 만든 조선청년독립단의 핵심 멤버로 활동했으며 임시정부 활동과 광복 이후 김규식 등의 임정여인들과 함께 귀국해 1948년 5월 10일 열린 제1국회 선거에서 당선되어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제1국회 내에도 남로당 출신의 좌파와 한민당의 우파 성향의 사람들이 혼재해 있었는데 김상덕은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서 인정받는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194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반민특위 활동은 온 국민적인 지지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친일파 색출은 활기를 띠었고 지역 곳곳에 투서함을 설치해 친일행위를 한 사람들을 제보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반민특위가 정한 처벌 대상 친일파는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본 군경에 복무했던 자, 친일로 부를 축적한 자, 독립운동을 방해하고 고문한 자, 특위 안에 조사국과 재판국을 설치하고 반민특위 경찰대도 조직해 수사권한을 확보하고 친일행위에 가담했던 경찰, 관료, 기업가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검거된 사람은 화신백화점 사장 박흥식이었습니다. 그는 조선 비행기 공장을 세워 일제의 침략전쟁에 큰 공헌을 했으며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 붙잡혔습니다. 친일 문학인 이광수,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민족대표 33인 중 변절한 최린도 체포되었으며 밀정으로 의열단에 가입 250명의 독립투사를 붙잡아 17명을 처형한 악질 친일파 이종용도 체포되었습니다. 대한제국 멸망 2개월 뒤 조선귀족일본 관광단으로 공짜 관광을 떠나기도 했던 고종황제 당질인 이기용은 체포 당시 집에 일왕사진을 걸어놓고 일본 왕실에서 받은 훈장 30여 개를 진열해 놓기도 했습니다. 반민특위 활동이 진행된 채 1년도 안 되는 기간 중에 약 688명의 친일행위자를 색출하고 기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친일파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해방 이후 만들어진 관료와 경찰 조직 안에는 일제시대부터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업무를 이어받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 조직의 경우에는 수뇌부의 대부분이 일제강점기 시대의 경찰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반민특위와 사회 곳곳을 장악하고 있던 친일파의 충돌은 고문경찰 노덕술의 체포를 맞아 극대화됩니다. 노덕술은 마스우라 히로라는 이름으로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고 고문하던 대표적인 친일경찰이었으며 해방 후에는 수도경찰청 수사과장으로 경찰 내부의 반이승만 세력 숙청과 좌익분자 검거를 주도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노덕술은 1949년 1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반민특위 활동에 가장 중요한 친일파로 지목되어 1월 24일 체포되었으나 백민태라는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해 오히려 반민특위 간부들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노덕술은 반공투사니 풀어주라고 반민특위에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반민특위가 석방에 불응하자 1949년 6월 6일 경찰들을 시켜 반민특위 본부를 급습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반민특위 사무실을 급습한 윤기병 중부경찰서장은 여기 있는 놈들은 다 빨갱이다, 모조리 끌고 가라 라고 소리치며 35명을 연행해 고문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명분은 반민특위가 운영하던 특별경찰대가 체포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어기고 위법수사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바로 풀려난 노덕술은 경기도 경찰부 보안주임으로 승진하게 되며 한국 전쟁 이후에는 헌병 중령으로 변신해 육군본부에서 범죄수사단장을 지내다가 1955년 뇌물수뢰 혐의로 파면되었습니다. 그리고 밀정 이종영은 반민특위가 흐지부지 해산된 뒤 제2대 국회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되지만 임기 중 타고 가던 지프차가 눈에 미끄러져 차에서 뛰어내렸다가 차가 그의 가슴 위로 덮쳐 사망하게 됩니다.
이승만 정권은 공산주의 위협이 큰 상황에서 너무 과격한 친일파 청사는 사회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명분으로 우파 언론을 앞장세워 국민들을 호도하며 반민특위를 고사시키려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경찰 수뇌부를 비롯한 경찰 조직 전체가 반발하고 이승만을 비롯한 권력의 상층부에 있는 친일파들의 강한 반발, 그리고 반민특위 안에서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우파계열 위원들의 반발까지 더해져 반민특위는 국가전복 세력으로까지 낙인찍히게 됩니다. 반민특위 내부에서 김웅진으로 대표되는 강경파에 지금이 아니면 친일파 청산의 기회가 없다는 절규와 조병옥으로 대표되는 무리한 수사는 사회혼란을 야기한다는 온건파 사이에서 김상덕은 최대한 합법적인 절차를 지키며 의견 차이를 조율하려고 애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김상덕은 이승만 정부와의 갈등 속에 7월 8일 사표를 제출하고 반민특위는 실질적인 활동을 중지한 채로 1950년 한국전쟁과 함께 대한민국의 친일파 청산 작업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친일파 숙청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됩니다. 반민특위에서 구사일생한 박흥식은 박정희와 일본 사이에 밀사 역할을 하는 등 친일파들은 본격적으로 권력과 결탁해 사회의 요직을 차지하게 됩니다. 친일파 경력을 가진 고위직들이 독립운동가를 심사하는 시대가 찾아오면서 김상덕은 나쁘긴사라는 이유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1990년에야 겨우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김상덕이 너무 중립적인 자세로 반민특위를 운영했다는 아쉬움이 크지만 김상덕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법적으로 친일 청산을 시도한 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점에서 그 공적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좌와 우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을 조율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의 자세는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조명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일파 청산을 위한 노력은 그 이후에도 노무현 정부에서 법 제정을 통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여에 걸쳐 친일반민족행위자 천호인 명단을 발표했지만 법적인 처벌이 아닌 사회적, 역사적 평가로 마무리되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번 윤석열의 짧은 재임 기간을 통해 그동안 우리 사회에 숨어서 암약하던 친일파들의 뻔뻔한 존재가 확인된 만큼 다시 한번 이들이 우리 역사에서 얼굴을 내밀지 못하도록 제2의 반민특위 운동이 다시 한번 절실해짐을 느낍니다. 우리 사회를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자녀분들에게 공유하셔서 역사를 아는 아이들로 키워주세요.